100세 시대는 옛날 사람입니다. 기승전 몸뚱이, 곧 몸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어서 저는 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의 돈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또 적더라도 무조건 연금을 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중년의 멘토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한간에 듣기로 연금의 여왕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부터 어떤 식으로 연금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뭐 노하우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풀어주실 거죠? 그럴까요? 그 교수님 보면 대학 교수에서부터 한국 노인 상담 센터장 그리고 심리 상담 전문가 거기다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혹시 좀 보람찬 일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가장 그래도 보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상담이 제일 보람 있죠. 예,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 삶 속에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면 그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에 같이 머물러주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구조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랬을 때 그 문을 다시 닫고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니까 그럴 때 정말 보람되죠. 그래도 교수님께 상담을 받은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신대요. 제가 에너지가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상담 받고 나시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삶이 되게 힘차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를 나눠줘도 이렇게 에너지가 샘솟는. 아마 연금에서?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호선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건강한 중년 생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발달 심리 쪽에서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이때 나왔던 미국의 기본 교재들 그게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발달 단계에도 똑같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보통은 한 35세에서 60세 정도까지가 중년이다. 생각보다 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더 길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한 40세에서 한 75세까지는 스스로도 중년이다 말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중년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중년의 개념은 뭐냐면 주관적 연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내가 스스로 난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아니야 나는 젊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삶 자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그 연령대에 맞도록 거의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도 맺고 또 지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내 건강 관리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중년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중년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중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중년의 기준은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변화 속에서 이전 청년기와는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몸, 또 다른 관계, 다른 여러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때 중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승전 몸뚱이죠. 사람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마음을 연구하고 또 심리를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젊고 왕성하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나 대신 누가 아파주는 거 아니고요. 열이 나고 힘이 없고 뭐 중병에 걸리거나 하면 이 사람의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활동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중년이 된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들은 완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남성들도 보통 이제 폐경 완경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걸 영어로 우리가 메노포스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메노포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정서적으로 내가 마음이 이상해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완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몸의 변화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오는 거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중년 되면서 머리도 숭숭 빠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주름 생기고 몸도 아무래도 좀 굽고요. 키도 좀 작아지고요. 거기다 걸음도 느려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중년이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번합니다. 아저씨니 할아버지니 그냥 할아버지예요. 또 아줌마니 언니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몸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몸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 내가 중년에서 노년이 더 촉진,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급속 노화를 통해 가지고 중년의 나이를 살고 있지만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기승전 몸뚱이, 곧 몸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에 지금처럼 우린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는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은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세가 된 어르신들께 드리는 청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해 그해 100세가 된 어르신들께 청려장을 드리는데 2024년 기준으로 이 청려장을 받은 분이 2,658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려장 받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똑같이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바꾸어가며 무병장수, 인공관절도 바꾸고 신장 바꾸고 간폐 또 심장 뇌 취환하고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가며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면서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트랜스휴먼 이거저거 바꿔가며 살아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트랜스휴먼 중에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글 아시죠? 네.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이 트랜스휴먼이다 막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이 사람이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하루에요? 하루에. 그리고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지금 또 환율이 올라서 지금 한 14억이 넘고요. 그리고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 MC님 놀라셨잖아요. 남들이 보면 이거 약물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약물 중독일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방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믿지 않으니 이 커즈와일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공개적으로 자기 신체 나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64세 측정한 신체 나이가 40대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수한 여러 언론들이 다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길래 신체 나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젊게 나옵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영양제를 100알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영양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우리가 100알 넘게 먹을 수 없으니까 몇 개만 찝어주십시오. 그랬더니 4개의 영양소를 알려준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약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은 내가 아무리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 기능 보조 식품이라 하더라도 의사 약사와 꼭 논의해서 드셔야 되는데 레이먼드 커즈웰이 얘기했던 이 4가지 영양소가 바로 뭐냐면 이건 영양 제품이 아니라 소니까요. 첫 번째가 오메가3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비싼 거 싼 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타민 D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타민 D 충족하고 있는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골다공증하면 비타민 D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비타민 D가 신진대사 전반 다 관할하고요. 지능뿐만 아니라 우리 우울증과 같은 정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코큐텐입니다. 이 코큐텐이 혈행도 당연히 돕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에 대한 그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산소 찌꺼기가 우리의 노화를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컨트롤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 확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포스파티딜세린인데 기억력을 좀 살짝 그래도 향상시켜주고 인지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그게 치매를 막아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산다. 그러니 몸뚱이 관리가 먼저다. 그래서 영양제도 필요하면 드시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그냥 하지 말고 처방받아서 좀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검진 잊지 말고 할 것. 중년이 되면 사실은 하지 말래도 해요. 저절로 약에 귀가 가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알고 보면 이제 이미 먹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홈트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중년이 되면 몸이 이래저래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처방해 주시거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또다시 처방을 받으셔서 하면 좋고 건강검진은 당연히 빠짐없이 받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질환의 한 30%는 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 찾아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한다면 제일 먼저 몸에 대한 안정성이 이어지는 정서와 또 관계와 이런 돈 많은 나머지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혹시 또 같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투자해야죠. 투자요? 아, 그럼요. 인생은 돈입니다.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나요? 투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심적 투자도 투자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투자도 투자고요. 또 네. 몸에 대한 투자도 투자고 이런 네네. 모든 것들이 다 투자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런 모든 상황도 다 우리가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네. 어떤 것을 투여해 가지고 하나의 자산이 그 사람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투자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래서 전 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이 들잖아요. 다 돈이에요. 기승전 돈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든다고 공과금 줄어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나이 들면 애들 커가죠. 또 우리 아파지죠. 또 부모님은 오랫동안 또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지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자본주의 사회 속에 다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로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런 중년이 길어지고 과거에는 60만 돼도 환갑상 딱 받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환갑잔치를 합니까? 요새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막 이러신대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명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풍요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에,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만들지 않은 물건들을 기꺼이 사서 내가 만끽하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만물이 너무 좋아요. 이런 문명이 너무 좋고. 그런데 그거 다 돈입니다. 그러면 길어진 사회 속에 또 길어진 이 수명을 생각해 볼 때 중년 이후의 돈은 청년기 때의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중년 이후의 돈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를테면 옛날엔 무조건 적금이었어요. 저축하고 적금 드는 거. 이게 뭐 무조건 뭐 답이었었죠. 또 그땐 금리가 좋았잖아요. 아유,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뭐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대신 요새는 연금이 잘 돼 있잖아요. 연금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더 이율이 높은 조금 더 공격적인 것에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는 안전자산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아니 20년이 됐건 간에 아직 내가 그래도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가 수입이 있다면 늦더라도 좀 짧게라도 무조건 또 적더라도 무조건 연금을 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금이라는 게 연금 저축도 있고 연금 보험도 있고 또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비과세도도 이렇게 되니까요. 잊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안 돼요. 그냥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소득이 딱 절벽이 되면서 실질적인 가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삶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50대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작게라도 연금을 들어서 내가 60 이후, 65세 이후 혹은 70세 이후에 연금을 작게라도 꾸준히 받는 것. 내가 한 달에 지금 3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년 넘어서 노년 넘어가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은 정말 하늘의 금과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금인데 이런 자금을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전 이거를 투자라고 부르고 싶고요. 이때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업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또 투기하고도 좀 다를 겁니다. 길어진 인생 속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만들어 놨던 것들을 나누어 써야 되는 이 길어진 삶 속에서는 지금의 인생에 해야 될 몇몇 가지 연금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2번, 3번 가까운 분들에게는 꼭 물어봅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젊었을 때, 그거 뭐, 우리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지, 강하게 투자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금이라는 거에 대한 매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70세, 80세 이후부터는 그래도 지금의 어떤 생각보다는 더 결단력이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금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금을 진짜 일찍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때 저는 연금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율이 굉장히 좋았었겠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중노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연구를 했었으니까 20대부터 들었던 거거든요. 오, 20대 연금을 시작하셨으면 물론 지금 35이에요. 근데 이제 20대부터 제가 이제 연금을 들어서 지금까지 쭉 부어오고 이미 끝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는데 때로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에는 직장에서 넣고 또 직장이 없을 때는 심지어 이제 뭐 과외 뭐 이런 것들만 해가면서 그 돈을 다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때는 돈이 있었는가? 돈이 없었어요. 인생을 돌이켜 보면 돈 있는 시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돈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왜 뭐 통장에 월급이 묻는다, 스쳐 지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보니까 왜 연금 적금 비슷한 걸로 뭐가 나오냐면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는 거. 그 20대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독자가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전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그 돈이 아유 어떻게 뭐 몇만 원을 넣냐. 몇만 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몇십만 원도 넣는 거예요. 이게 마치 효도할 때 자식이 부모님께 드린 용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0,000원 드릴 수 있는 자식은 나중에 10만 원도 드리고 100만 원도 드릴 수 있어요. 아 어떻게 10,000원을 드려? 이런 자식은 다음 생에도 용돈 안 주고 생활비 띄어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늙은 나를 부모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부모 부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또 하나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길어진 세월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이 언제까지 능력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 부양의 선순환이 끝났잖아요. 저희 같은 연령대가 이제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나를 부양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가 나를 부양해 주기에는 우리 아랫세대 인구가 너무 적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실제 아무리 누가 부양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3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초년 출세, 두 번째가 중년의 상처, 세 번째가 노년의 빈곤 이런 얘기하죠. 전 이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노년이 길어져서 이제 내 스스로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이런 세상을 살 때 매일매일이 문명사회 속에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심리 연구하는 사람이 왜 돈 하냐 하겠지만 상담 영역 중에서도 지금은 돈에 관련된 상담, 그 돈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저런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건 돈이 많아도 생겨나고 적어도 생겨나는 일이지만 연금은 적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많이 든다면 더 좋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나저나 네. 우리 MC는 연금은 드셨어요? 네, 뭐 나름 이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아, 나름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 컨설팅을 받으세요. 컨설팅. 우리 KB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그럼 KB 연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은행권에 가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요새는 또 이런 그 변액으로 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적은 돈을 시작해서 나중에 늘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또 가능하면 여러 개의 핵심적인 또 의미 있는 상품들을 골라가지고 잘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든든해지고 또 삶에 대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나머지 일도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건강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 자본, 연금에 관련된 투자 이거 말고도 혹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공부해야죠. 공부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 투자이자 동시에 인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세기 인간이시죠? 그럴걸요? 네, 저도 20세기 인간이에요. 네네. 20세기 인간들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요새 뭐 딥시크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생성형 AI인 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플플렉시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활자는 일일이 짚어서 마치 점자를 쳐다보 이렇게 살피듯이 그렇게 읽었던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IT 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상의 시대를 살죠. 이건 단순히 영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상을 넘어서서 지금은 손 안에 있지만 이제 머리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될 텐데 이게 뭐 1 더하기 1은 이 정도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그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총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식 세계를 개편해주는 새로운 세상에 도달했거든요. 그런 세계 우리는 못 따라가요. 이 세상 속에 이름조차 생소한 또 다른 세상이 우리가 모르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 들었던 MZ의 삼요와 라떼의 삼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죠? 요새 MZ 세대가 가장 핫한 세대가 네. 삼요를 한다잖아요.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딱 네. 뭔가 느낌 딱 이런 오는데요. 얘기를 하면 네. 라떼 세대, 그 네. 올드한 세대들이 삼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란 말이야, 당장하란 말이야, 야! 이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은 세대 간의 격차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시기나 어느 시대나 다 세대 격차는 있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2010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출생자들이 알파 세대고 올해부터 베타 세대가 출생하는데 이 알파 세대 애들만 해도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뭐 하냐면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보니까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이미 이런 노트북이나 충전기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연필을 쓰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연필에 대한 흔적이 여기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이건 20세기의 흔적이에요. 어쩌면 20세기 인류에게만 볼 수 있는 나중에 우리가 뼈 추려내고 나서 이 인류가 어땠냐 하면 우리는 요걸 통해 가지고 활자의 시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1세기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엄지족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이 아이들이 흡습하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다릅니다. 다루는 매체 자체도 다르고 그 얘기는 다른 인류란 얘기예요. 이 인류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낯선 일이고 나중엔 소리밖엔 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꼰대 얘기 듣기 싫잖아요. 꼰대가 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어른다운 꼰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심리적 포만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도 실제 내 안쪽에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나머지 세대들을 관대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이 마음의 크기 이런 거를 우리가 심리적 포만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부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책 많이 읽으시라고. 책을 읽어라. 그래서 네. 좋은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책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봐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 정해놓고 서점이나 도서관 가셔가지고요. 아무 책이나 고르셔야 돼요. 베스트셀러 아닌 거 뭐 상관없고 장르도 무관해요. 시, 소설, 수필, 뭐 정보책, 만화책 다 상관없고요. 아무 책이나 펼쳐서 10페이지는 읽으셔야 돼요. 10페이지 완독 못하더라도 10페이지 정도 다 읽고 그 다음 거기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고 써가면서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서점에 가서 책 하나 꺼내서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거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하잖아요. 이게 이 안쪽에 평정심의 수준이 달라져요. 저랑 함께 이렇게 그 스터디 그룹 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하고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이걸 같이 했었거든요. 한 3개월부터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애 만족도, 자존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내 마음을 잡을 때에 단순히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내 안쪽에 나만의 메아리를 갖도록 하는 건강한 메아리를 갖도록 하는 방법은 책 읽고 그리고 20세기에 살아오면서 그 활자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이 되게 익숙해요. 이북 같은 것도 있는데 이북을 읽던 아니면 내가 서점이나 도서관 가든지 나만의 방식을 선택하셔가지고 내 안쪽을 가득 채워야 마치 일렁이는 풍랑 속에서 나만의 하나의 무인도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행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소도 쉼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이에요. 노년기 고독은 중년이나